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5월달보다 6월달에 더 많이 뛰는 게 4년째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4년째 5월보다 6월에 더 뛴 서울 아파트값,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기사인데요. 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5월달보다 6월달에 더 많이 뛰는 게 4년째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6월 1일 날이 이제 보유세의 기준일이죠.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해 누가 납부하느냐는 6월 1일 날 누가 주인이니 그 주택의 주인이 누구니 그걸 갖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하반기에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매도를 하더라도 12월 달에 종부세는 나한테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6월 30일 날 팔았어도 7월 달, 9월 달 재산세는 매도자한테 날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팔라 그러면은 5월달 전에 파는 게 낫고 기왕 6월로 됐다 그러면은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이 금액에 팔든가 하고 해서 비싸게 팔겠죠. 왜냐면은 올해 세금을 어차피 내가 내야 되니까 그 부분만큼 더 해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은 5월보다 6월 아파트 값이 더 뛰는 건데, 뭐 사실 예전에는 이런 내용도 여러분 잘 몰랐을 겁니다. 6월 1일이 뭐 보유세 기사되는 것도 몰랐을 테고, 5월보다 6월달 특별히 이것 때문에 더 아파트 값을 금액을 올린 만큼 이게 비중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 4년 전부터, 3년 전, 4년 전부터 이제 종부세에 대한 과도한 세금,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상향됨으로써 재산세도 꽤 높아졌고, 이런 식으로 보유세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5월달부터 6월달에 아파트값이 더 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4년째 5월보다 6월 들어 상승폭이 확대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죠. 상승 그 폭의 어떤 표를 보게 되면, 자, 17년도에는 0.7이었던 게 1.58로 갔고요. 18년도에는 0.21에서 0.26으로, 19년도에는 마이너스 0.04에서 0.14로, 2000년대는 0에서 0.45로, 21년도는 0.4인데, 5월달 0.4인데, 6월달에 얼마로 갈까? 이제 요게 이제 궁금하다는 건데, 보편적으로 5월달보다 6월달이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멀리 갈 거 없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항상 5월달보다 6월달에 물건이 없어지고 매도하는 물량 자체가 없어지면서 가격이 호가가 뛰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매년 이런 모습을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올해도 역시 많은 분들이 3월달, 4월달의 가격이 신고가 밑으로 가니까 대세 하락의 전조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상반기 3, 4월달에 항상 이런 말씀 주장하시거든요. 그 원인이 뻔하잖아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3, 4개월만 지나서 6월달, 7월달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누구 말이 맞는지 다 알 것이다. 자,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보시면 되는 거고. 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날 이후 보유세는 물론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최대 75%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한. 여러분 75% 내라 그러면은 세금 팔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사실은 10억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10억에 팔게 되면은 75%에 지방교육세 10%포인트 10%가 들어가는 거니까 7.5%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치게 되면 82.5%입니다. 그래서 10억 내게 되면 8억 2,500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계산되는 건 아니고 이제 누진 과세로 되는 거라 사실은 최고 세율 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것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그러면 그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새로 신설된 구간이 10억 원 초과 구간인데 여기가 이제 45%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과세거든요. 일반 과세. 그래서 10억 원 초과분이 45%고 3주택자는 30% 포인트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75%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5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물론 그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저 36% 시작해서 75%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으나 10억을 벌었다고 했을 때 다 이렇게 적용받는 게 아니라 1200만 원 이하에서는 36%, 1200에서 4609원까지는 45%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계산된 거를 다 더하는 방식이에요. 뭐 어쨌든 세금은 엄청나게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 자, 이런 이 상황이다 보니까, 뭐, 보유세도 보유세지만, 양도세 무서워서 도저히 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상당히 심하게 될 거고, 여기 뭐 6월 이후 매물 잠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뭐, 작년보다 더하죠. 재작년보다 더하죠. 왜? 갈수록 보유세도 많아지게 되고, 갈수록 양도세도 과도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증여라든가 이런 우회로를 통해서 최대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버티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는 보유세는 물론 양도세 중과까지 앞둬 올해 6월 1일 이후에도 예년과 비슷한 매물잠김 시세 상승 패턴이 예상됩니다. 절세 목적 물건이 일부 회수되고 매물 잠긴 현상이 발생해 6월부터 매도자 우위 시장이 강화되며 사실은 3월 달부터 한 5월 달까지는 매수자가 그런대로 할 만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왕 구입하실 거면 요 시점으로 구입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지만 요 시점보다 뭐 그 전에 1월달, 2월달이면 요걸 기다릴 게 아니라 1, 2월달에 구입해라. 결국은 빨리 사는 게 결국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3월달, 5월달에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매물이 있지만 또 3월달, 5월달에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매수자가 몰리게 되면은 요때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적어도 이게 6월달보다 저렴하다라는 거지 1, 2월달보다 하느냐라는 건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년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기회가 될 때 사라. 이것저것 재지 말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여하튼 지금 6월이 넘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상반기라도 구입하신 분들은 짱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반기는 사실 상반기보다 많이 오를 걸로 보여지고 제가 올해 전망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상저하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하반기에 상반기 상승폭보다 하반기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그 의견은 지금도 여전하고요. 상반기에 꽤 많이 올랐지만 하반기에는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주입할 수 있으신 분들은 빨리 구입을 하세요. 지금 구입 못하면 돈이 없습니다. 돈에 맞는 거라도 사시고 난 정말 살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이 없죠. 그런 분들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종잣돈 모으셔서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하나도 없다가 아닌 이상 몇백만 원, 몇천만 원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시장 잘 돌아다녀 보시면 구입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발품 팔아보셔서 좋은 매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